많이 모아 놓으십시오. 재밌어집니다. 너네들한텐 절대 안 보여줄 거야. 가끔 친구들 단톡방에서 장난칠 때는 꺼내는데 절대 안 보여줄 거야. 자, 4번 문제 별표 좀 칩시다. 이제 확률 분포 문제들 같은 경우가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들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의 문제들이 돼요. 자, 우리 잠자는 학원의 미남, 미녀들 일어나세요. 못 깨우겠다. 자, 4번 볼게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와 숫자 2, 3, 4가 적혀있는 검은 공 3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밑줄 칠게요.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최대값. 그걸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자, 그럼 4번을 보시게 되면 표를 만들 거야. 자, 내가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2개의 공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될 수 있는 건 4하고 3하고 2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확률을 구할 거야. 먼저 꺼낸 공의 숫자가 가장 큰 수가 4가 될 때를 따질 거야. 자, 7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낼 거기 때문에 7, 3, 21, 21가지가 됩니다. 2개의 공을 꺼내는데 가장 큰 숫자가 4가 되는 경우, 가장 큰 숫자가 4가 되는 경우는 21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둘 다 4를 꺼냈을 때 한 가지. 맞아요? 2개의 공이 모두 하얀색 4, 검은색 4. 그거 2개 꺼내는 거 한 가지. 다음! 하얀색 4, 검은색 4 2개 중에 하나를 꺼낼 거야. 그러면 2가지 중에 하나를 꺼낼 거고 나머지 1개의 공은 1, 2, 3과 2, 3이라고 하는 5개의 공 중에 하나를 꺼낸다. 이해돼?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P, X가 3이 되는 경우를 찾아볼게. 그러면 전체 21가지 중에 먼저 한 가지. 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3이라는 공과 3이라는 공을 꺼냈을 때야. 그리고 2개의 공 중에 3이라는 공 하나와 모르는 공 하나. 그치? 대신 3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장 큰 숫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4는 안 돼. 자,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적혀있는 공 2개 중에 하나를 꺼낼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1, 2, 2라고 하는 3개 중에 하나. 일단 지금은 마지막까지 다 구할게.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때는 만약에 3개의 표를 채우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만 잘 잡아냈으면 이거 킨 거 맞지?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을 잘 잡아냈으면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안 구해도 돼. 그치? 3개의 합이 모두 1이니까. 자, 그럼 가장 큰 공이 2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21가지 중에 한 가지, 이놈의 한 가지는 똑같은 공 2개가 빠져나오는 경우야. 그리고 나서 나는 2개의 2 중에 하나를 골라낼 거고 나머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잖아. 한 가지.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면 얘는 21분의 7, 21분의 3, 21분의 11이 들어가게 되면서 세 가지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걸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 이때 x의 기대값. 21분의 44, 21분의 21, 21분의 6, 21분의 71. 표 만든다. 그리고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구한다.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만 놓치지 않고 잘 구해도 구하는 것만으로도 주어진 문제들은 많이 쉬워질 거예요. 확률 변수 x 중요해요. 알았지? 자,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상자 A, 숫자 112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가 있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 상자에 넣은 후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그럼 우리는 주머니에 있는 공 하나를 상자로 옮길 거고 그럼 상자에는 4개의 공이 있는 상황에서 그 상자에서 하나의 공을 꺼낼 건데 상자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숫자 몇 줄 쳐주세요. 상자에서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숫자 그 녀석을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주머니에는 1이라고 하는 공과 2라는 공이 들어가 있고 상자에는 1, 2, 3이라고 하는 공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상자에는 A라고 하는 주머니에서 공 하나를 꺼내서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A에는 1, 2개와 2라는 녀석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에서 1개의 공이 넘어갈 때는 1이라는 공 1개가 넘어가거나 상자에는 2라는 공 1개가 넘어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1이라는 공 1개가 넘어가게 되면 B 상자에는 1이 2개, 2가 하나, 3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1이 하나, 2가 2개, 3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 돼버릴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볼 거야. 상자 B가 1이 2개, 2가 하나, 3이 1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될 확률은 1, 1, 2라고 하는 3개의 공 중에서 1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의 상자가 될 확률은 3분의 2가 돼버리겠죠? 맞아요? 그리고 B라는 상자 안에 2가 2개 들어가 있고 1 하나, 3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자가 될 확률은 A라고 하는 주머니에서 2 하나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주머니에서 2를 꺼낼 확률은 3개 중에 1개니까 3분의 1이라는 확률로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 먼저 P, 공을 꺼낸 수가 3일 확률을 구해보자. 그럼 우리는 B 상자에서 3이라고 하는 공을 꺼낼 땐 이와 같은 상태에서 3이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3이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상자 B가 이런 모양이 될 확률은
3분의 2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는 4개 중에 3이라는 녀석 하나를 꺼내야 돼. 또는 이와 같은 상자가 되는 경우는 3분의 1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 4개 중에서 3을 꺼내야 되는 부분들이 돼버리니까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과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4분의 1로 묶어내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은 1이 돼버리니까 3이라는 공을 꺼낼 확률은 4분의 1. 여기까지 이해되니? 두 번째, P, X라고 하는 녀석이 2가 될 확률을 구해볼게. 꺼낸 공이 2로 나타날 확률은 왼쪽 모양처럼 만들어진 상자에서 공을 꺼냈을 때 2가 되거나 오른쪽 모양처럼 만들어진 상자 B에서 공을 꺼낼 때 2가 나오거나 왼쪽 모양과 같은 상자가 되려면 3분의 2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 중에 2가 하나 있으니까 나는 4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거나 오른쪽 같은 상자가 되려면 3분의 1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4개 중에서 2개가 돼버리니까 얘는 12분의 4. 자, 다음 P, X라고 하는 녀석이 1이 될 확률을 찾아보자. 얘는 3분의 1이죠. 그럼 얘를 12분의 3으로 나타내면 얘는 12분의 5면 되겠다. 우리는 주어진 녀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확률을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꺼내는 공의 수가 1, 2, 3이라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2가 나올 확률과 3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어야 돼. 그럼 얘는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7이니까 저 녀석은 12분의 5여야 되겠지. 오케이? 확인 한번 할게. 자, 1이 나온다는 얘기는 3분의 2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4개 중에서 2개를 꺼내면 되고 3분의 1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4개 중에 1개를 꺼내면 돼. 그럼 주어진 녀석은 분모 12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5.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때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사건 같은 경우의 확률은 전체 합이 1이다 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풀어낼 거고 가능한 한 좀 복잡해 보인다 생각하는 녀석들을 전체 합이 1이다 라는 녀석으로 찾아주는 게 편하기는 하겠죠. 그쵸? 그래서 분산을 구해달래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때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1일 때 12분의 5 계산 지저분하겠다. 12분의 4 12분의 3 난 계산할 때 확률 자체가 분모가 다르면 나중에 또 통분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처음에 간단하게 통분을 해놓고 계산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야. 알았지? 여러분들 계산하는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각자 잡아주시면 되고 다음 x의 기대값 12분의 5 더하기 8 더하기 9 얼마? 12분의 22. 자, 다음 제곱의 기대값 12분의 제곱한 거하고 5를 곱할 거야. 제곱한 거하고 4를 곱할 거야. 제곱한 거하고 곱할 거야. 그래서 12분의 얘는 얼마냐? 21. 그러면 48. 어머, 좋다. 4. 예쁘다. 그러면 x의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144분의 22의 제곱이니까 484. 그냥 얘는 6분의 11로 바꾸어서 다시 제곱할게. 36분의 121. 4 곱하기 36 하면 144거든? 그래서 36분의 144 마이너스 121. 그럼 36분의 23. 따라서 36Vx는 23. 아마 확률 분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가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가 될 거야. 니들 보고 어떤 확률 변수 x를 설정을 하고 각각의 확률 변수 x의 값이 나타나게 될 확률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주어질 거야. 알았지? 자, 다음 6번 볼게요. 자, 설명한 내용 중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상한 거 있을까? 6번 별표. 상자 A에는 숫자 마이너스 1, 1, 2가 하나씩 적혀 있는 3개의 공이 들어가 있고, 상자 B에는 숫자 마이너스 12, 12, 24가 하나씩 적혀 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때 A에서 한 개를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률 변수 X, B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률 변수 Y라 하자. 그러면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2Y 플러스 3의 값을 구하라. 짠, 짠, 짠. 자, 그래서 6번 먼저 시그마 X 플러스 2배의 시그마 2y 플러스 3이라는 녀석부터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 변수에다 무언가를 더해서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 그리고 표준 편차의 단위와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는 서로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시그마 x 더하기 y에다 2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 y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은 2배의 시그마 y라고 하는 녀석하고 똑같아지게 된다. 3을 더한 녀석은 표준 편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우리는 x의 표준 편차와 y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더하면 돼. 그러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관한 확률 분포를 만들어 보자. 자, x는 마이너스 1과 2라고 하는 3개의 공이 들어가 있고, px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겠지. 그러면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 x의 기대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가 되면서 3분의 2라는 녀석이 기대값.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 제곱해서 곱한다. 3분의 1, 3분의 1 플러스 3분의 4, 3분의 6. 땡큐. x의 분산을 구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 그럼 9분의 14. x의 표준 편차를 구한다.
3분의 루트 14.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우리 시그마 y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거야. 자, 그래서 y의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봤더니 마이너스 12, 24에 대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고 10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24라고 하는 녀석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2라는 녀석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 1, 2로 나타나는 확률 분포와 마이너스 12, 24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는 확률 분포에서 각각의 값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녀석의 확률이 똑같다는 놈을 이용을 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아, y는 12x라고 하는 관계를 만족시키겠네? 이해돼? 마이너스 12가 될 때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잖아. 12가 될 때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24가 될 때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게다가 각각의 값의 확률들이 모두 똑같다.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의 관계로 나타나는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정확한 예시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 6번 문제 별표잖아.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y라고 하는 녀석은 시그마 12x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꿔버릴 거고 시그마 12x라고 하는 녀석은 12 시그마 x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그마 y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 x 플러스 2배의 시그마 y는 24 시그마 x가 돼버릴 거고 25 시그마 x라는 녀석이 되면서 주어진 녀석은 3분의 25 루트 14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돼버립니다. 6번 문제는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기대값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잡아냈지, 그치? 그때 확률 변수 x와 y라고 하는 녀석이 a만큼 곱해지고 b만큼 더해지는 관계가 돼버리는데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 그러면 내가 x에다가 12만큼 곱한 녀석의 확률도 3분의 1. 이게 똑같아야 돼.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는 확률이나 오케이?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분포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예를 얘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야. 아주 좋은 문제야. 알았지? 아무렇게나 저거 함께 만들어내면 안 돼. 만약에 이 녀석이 4분의 1이고 이 녀석이 4분의 2고 이 녀석이 4분의 1이었을 때는 이와 같은 관계 만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y는 12x의 관계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까지 만족시켜야 되냐면 y가 나타날 확률과 P12X가 나타날 확률도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낼 때의 확률은 결국 얘가
나타났을 때의 확률과 똑같아야 된다. 알았지? 자, V 4x-3은 36. P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에 대해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 같은 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분산이야. 더하고 빼는 건 영향 안 미쳐.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16, 4라는 녀석의 제곱이 앞에 곱해지면서 Vx라고 하는 녀석이 36이 되도록 할 거야. 그러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에서 x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12 곱하기 p였고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12 곱하기 p에다가 1 마이너스 p라는 녀석을 곱해주면 된다. 자, 4, 16, 4, 9, 36. 분산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자. 그러면 48, p의 1 마이너스 p는 9가 돼버릴 거고, 양변 3, 16으로 나누어 준 다음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16p 제곱 플러스 16p는 3이 되면서 16p 제곱 마이너스 16p 플러스 3은 0이 돼버린다. 인수분해 봅시다. 4p 3,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쏘리. P라고 하는 녀석은 0과 2분의 1 사이라 그랬으니까 P의 값은 4분의 1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X가 1일 때의 확률과 X가 2일 때의 확률인데 이항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n번 중에 P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연관시켜서 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2번 중 한 번 P가 일어나고 1-P가 11번 일어난다. X가 2일 확률이란 얘기는 12번 중에서 2번 P가 일어나고 1-P가 10번 일어난다. 그러면 P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 여기서 하나씩 남겨줄 거고 1-P는 여기서 10개 지워줄 거야. 12C1이라고 하는 녀석은 12 곱하기 1-P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3. 12C2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2 곱하기 11이니까 66. P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1. 그럼 주어진 녀석에서 분모 4 날려주시고 6, 2, 12, 그 다음 11. 그럼 남는 거 정리하게 되면 6분의 11.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빈출 자주 나오기는 하거든. 왜냐하면 이항 분포에다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변하는 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독립시행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까지 다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되게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6번은 좋은 문제. 11번은 7번 그 다음에 빈출. 근데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스타일 자체만 봐.
이런 스타일로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값들을 너네들 보고 구하게 하는 문제들이 등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8번.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세수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 밑줄 쳐주시고요. 무언가를 다시 되돌린다. 그럼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자,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세 수 중 두 수의 합이 나머지 한 수와 같은 사건을 A라 한다. 자, 세 수 중 두 수의 합이 나머지 한 수와 같다. 밑줄 쳐주시고요. 세 수는 등차수열을 이룬다. 세 수는 등차수열. 여섯 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낼 거예요. 여섯 개 중에서 나는 임의로 3개를 꺼낼 거예요. 6, 5, 4, 3, 2, 1. 20가지 경우 중에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 똑같은 공 2개 이상 못 나오죠? 그쵸? 한 번에 3개를 꺼내서 확인한 다음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공차가 1인 3개의 수를 찾을 거야. 1, 2, 3, 2, 3, 4, 3, 4, 5, 4, 5, 6. 두 번째, 공차가 2인 3개의 수를 찾을 거야. 1, 3, 5, 2, 4, 6. 세 번째, 공차가 3인 3개의 수를 찾을 거야. 가능, 불가능? 불가능. 1, 4, 7이죠? 그쵸? 왜? 근데 왜 맞았지? 문제 잘못 읽었다. 미안. 세 수 중 두 수의 합이 나머지 한 수와 같은 사건인 거구나. 미안. 다시 구할게. 자, 6이 나왔어. 그럼 5하고 1. 6이 나왔어. 4하고 2. 6이 나왔어. 3하고 3 안 되죠? 그쵸? 다음 5가 나왔어. 4하고 1. 5가 나왔어. 3하고 2. 오케이? 그 다음 4가 나왔어. 3하고 1. 3이 나왔어. 2하고 1. 젠장, 경우의 수가 똑같았네. 미안해. 경우의 수가 똑같았어. 문제 잘못 읽었어. 그럼 두 개의 수의 합이 나머지 하나하고 똑같아지는 게 6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미안해. 그래서 주어진 녀석이 같아질 확률은 20분의 6이 되면서 10분의 3이 돼버릴 거고, 우리가 주어진 시행을 100번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분포 100번 중에서 10분의 3이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느냐를 묻는 부분들이 되고, x의 기대값은 100 곱하기 10분의 3이니까 30. x의
분산은 30에다가 10분의 7을 곱하면 되니까 21. 둘이 더하면 51.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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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자, 레벨 3의 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이고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저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중복조합을 이용을 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었으니까 먼저 p x가 k일 때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3hk-2hk라고 하는 녀석을 좀 간단한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중복조합이니까 a에 둘이 더한 다음에 1만큼 빼야 됐죠? 그래서 k 플러스 2ck에서 둘이 더한 다음에 1만큼 빼야 되니까 k 플러스 1ck라는 녀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조합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면서도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NCR은 NC N-R과 똑같잖아.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내는 방법의 수는 N개 중에서 N-R개를 버리는 방법의 수와 똑같기 때문에 니네들이 NCR은 NC N-R과 똑같아지게 된다. 그럼 K 플러스 2에서 K개를 골라내는 방법은 K 플러스 2개 중에서 2개를 버리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고 K 플러스 1에서 K개를 골라내는 방법은 K 플러스 1개 중에서 1개를 버리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지. 이해돼? 말 그대로 어린이날 할아버지가 나한테 마트를 가서 선물 사고 싶은 거 골라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딱 3개만 고르래. 그럼 어떡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요것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은데 그때 옆에서 엄마가 한마디 하지. 야, 고르기 힘들면 제일 갖고 싶지 않은 것부터 먼저 빼. 제일 갖고 싶지 않은 거? 버리고 싶은 거 빼도 된다고, 고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얘는 A에 K 플러스 2C 2 마이너스 K 플러스 1C K라는 녀석이 되면서 A에 2분의 K 플러스 2 K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아이고 미안 여기 1인데 K 플러스 1로 나타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2분의 A에 K에 K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X가 K일 확률. 오케이? 니들 머릿속에서 이산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이 제발 잡혀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 자, 이와 같은 녀석이 나타났을 때 내가 시그마 K라고 하는 녀석이 문제에서 1부터 N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K가 1부터 N까지의 합은, 즉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분의 A의 K 플러스 1의 합은 1이다. 이게 잡혀야 되거든. 표 없이도. 물론 뭐 시그마 쓸 때 써주면 좋고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A분의 2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얘가 3분의 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나타날 거야, 아마. K제곱,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더하기 K, 시그마 K 플러스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래서 우리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 묶었으니까 2N 플러스 1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 6분의 N에 N 플러스 1로 묶었으니까 여기서는 3이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라는 녀석으로 정리가 돼버립니다. 물론 아직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뭐. 두 번째 조건 써야지 뭐. 두 번째 조건이 뭔데? 기대값이 7. 기대값은 뭐였느냐? 시그마 확률 변수 x와 그때의 확률의 곱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대입해서 더한 거. 오케이? 몇 개밖에 안 되는 표는 그려놓고 접근을 하지만 말 그대로 이와 같은 녀석들 뭐 니네들이 1부터 n까지 놓고선 밑에다가 표 하나하나 만들 거야? 안 돼. 오케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P의 X라고 하는 녀석이 K가 되는 건 시그마 얘가 K일 때의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이 K일 때의 확률에다가 K를 한번 곱해줄 거야. 그러면 2분의 A의 K제곱 K 플러스 1이 돼버릴 거고 나는 K에다 1부터 N까지를 대입할 거야. 아, 그지같다, 씨. 자, 그러면 2분의 A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이라는 식을 정리해야 돼. 자, 2분의 A의 시그마 K 세제곱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제곱했었고요. 시그마 K의 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정리가 되냐? 2분의 A에 일단 여기서 N하고 N 플러스 1 요 녀석이 4분의 N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나타나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분의 N에 N 플러스 1을 하나 묶어냅시다. 그럼 얘는 4였으니까 3N
n 플러스 1 하나 남을 거고요. 뒤에서는 12에 n에 n 플러스 1을 묶었으니까 이 녀석에 2배가 들어간 4n 플러스 2라는 녀석이 남겠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녀석 정리하면 3n 제곱 더하기 7n 플러스 2가 돼버릴 거고, 요 녀석은 3n과 n과 2와 1로 잡고 플러스 잡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힘들어. 주어진식 2분의 a에 12분의 n에 n 플러스 1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 n 플러스 2에 그 다음 3n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얘가 7입니다. 근데 앞에서 a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이 얘로 나타났지. 그러면 a분의 2, 2분의 a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3을 집어넣어 주고 1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에 3n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서 3n 플러스 1은 28, n은 9.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수열의 계산식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안 나올 것 같아. 수열의 계산이 조금 좀 편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너희들한테 시그마 계산이라는 것까지 살짝 건드려서 질문을 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 형태로 나오는 거는 조금 벅차. 오케이? 대신 계산만 끝까지 한번 보고 시그마 계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에 대한 계산 공식 정도는 좀 잡아주시고. 알았지? 주말에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달릴게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뒤에 내용 정리한 것들 문제들 한번 풀어봐 보시고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있으면 문제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아, 맞다.